자, 오늘은 이카보고 14장 스피틀워스 경의 계획. 지난번에 플래툰 경이 실수로 죽였지, 그 대장을. 그리고 지금 다 작전을 짰어. 스피틀워스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거야 지금 이제.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다시 왕의 원정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시간 전에 이 늪의 언저리에 도착했을 때와는 매우 달라져 있었다. 비미시 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근위병들은 그 이유를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귀족과 왕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대장으로 진급한 로치까지도 모두 오래전부터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꾸며낸 이야기로만 여겨온 괴물을 직접 봤다고 우기는 것이 아닌가. 망토로 꽁꽁 싸맨 비미시의 시신에 이카보그의 이빨 자국과 발톱 자국이 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로치 대장이 젊은 병사의 얼굴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폐하께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플래툰 경도 따져 물었다. 병사는 감히 왕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서 그저 고개를 저었다. 비미시 대장과 각별한 친구 사이였던 굿펠로 부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굿펠로의 얼굴에 분노와 의심의 표정이 떠오르자 로치는 그에게 가장 단단한 땅을 찾아 천막을 치라고, 위험한 안개가 언제 다시 깔릴지 모르니 서두르라고 명령했다. 프레도 왕은 지프로 만든 요를 깔고 그 위에 병사들에게서 걷어온 이불까지 덮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불쾌한 밤을 보냈다. 더럽고 축축하고 피곤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왕이 속삭였다. 이카보가 우리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스피틀워스? 우리 냄새를 맡고 찾아오면 가엾은 비미시를 이미 맛봤잖아. 남은 시체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스피틀워스는 열심히 왕을 달래주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로치가 굿펠로 부관에게 폐하의 천막 앞에서 보초를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잡아먹힌다면 모를까. 폐하는 무서워하실 겁니다.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왕에게는 스피틀워스의 교묘한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스피틀워스는 왕을 위로하기는커녕 왕의 두려움을 부채질하고 싶었다. 왕이 단순히 이카보그의 존재를 믿기만 할 게 아니라 이카보그가 이 늪을 떠나 자신을 쫓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 이튿날 아침 왕의 원정대는 다시 여로보암을 향했다. 스피틀워스는 여로보암 시장에게 미리 전가를 보내어 늪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으니 트럼펫으로 왕을 환영하거나 코르크로 환송하는 행동은 삼가하라고 귀뜸했다. 그래서 왕의 원정대가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은 고요하게만 했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거나 문틈으로 밖을 엿보고 있던 주민들은 처참하고 더러워진 왕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망토에 쌓인 채로 짙은 회색 말에 묶여있는 비미시 대장의 시신을 보았을 때의 충격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았다. 여관에 도착하자 스피틀워스는 여관 주인을 따라 불러내 말했다. 밤사이 시신을 넣어둘 만한 서늘하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지하 저장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열쇠는 내가 갖고 있겠다. 나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치가 비미시를 들쳐매고 돌계단으로 내려가 저장고로 들어가자 여관 주인이 물었다. 이렇듯 일손을 돕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주마.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스피틀워스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구한테 지금 그게 실제로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관 사람, 여관 주인. 이카보그가 실제로 있다네. 그 괴물이 우리 이행 중 한 명을 잔인하게 죽였어. 이 이야기가 왜 퍼져나가선 안 되는지 자네도 알 거야. 그렇게 되면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겠나? 폐하께서는 속히 궁정으로 돌아가실 테고 궁전에 가면 곧바로 폐하와 고문들, 물론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책을 세울 걸세. 이카보그가 그게 실제로 있단 말씀입니까? 여관 주인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되물었다. 실제로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포악해. 하지만 말했듯이 절대로 소문이 퍼져서는 안 돼. 공포를 퍼뜨려 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사실은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 바로 스피틀워스가 바라는 바였다.
그래야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가 예상한 대로 여관 주인은 손님들이 잠자리에 들자마자 황급히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아내는 득달같이 이웃들에게 달려가 소문을 퍼뜨렸다. 다음날 아침 왕의 원정대가 커즈버그로 출발할 무렵 여로보암에서는 마치 포도주가 발효하듯 공포가 빠르게 익어가고 있었다. 스피트로스는 커즈버그에도 왕을 떠들썩하게 맞지 말라는 전가를 미리 보내놓았다. 때문에 왕의 원정대가 들어섰을 때 치즈로 유명한 이 도시는 컴컴하고 조용하기만 했다. 창밖을 내다보는 얼굴들은 이미 거기 겁에 치즈가 절했었다. 유명한 거였어요? 그런 도시. 하필 유난히 빠른 말을 가진 여로보암의 상인이 1시간 전에 커즈버그에 이카보그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다. 스피트로스는 이번에도 지하 저장고에 비미시 대장의 시신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카보그가 왕의 일행 중 한 명을 죽였다는 비밀 또한 여관 주인에게 슬쩍 흘렸다. 스피트로스는 비미시 시신이 안전하게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침대로 올라갔다. 물집이 잡힌 엉덩이에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왕이 급하게 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바지를 입은 뒤 치즈피클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플래푼에게 한쪽 눈을 찡긋하고는 양초를 들고 복도로 나가 프레드 왕의 방으로 향했다. 누가요? 그 스피트러스. 그 죽인 사람? 아니 그 친구. 나쁜 신하. 나쁜 신하. 이 목소리 이상한. 왕은 실크로 된 지춘용 모자를 쓰고 침대에 웅크리고 있다가 스피트러스가 들어와 방문을 닫자 황급히 입을 열었다. 스피트러스, 이카보그에 대해 속닥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 마구간 지기들도 계속 떠들어대고 방금 내 방문 앞을 지나간 하녀도 그 얘기를 하더군. 어떻게 된 거야? 저들이 그곳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지? 아이고 폐하. 스피트러스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폐하께서는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폐하께서 너무나도 예리하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폐하. 염려했던 대로 우리가 그 늪을 떠난 뒤 이카보그가 훨씬 더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요. 아, 안 돼. 왕이 낑낑거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폐하. 하지만 그렇게 한번 찔러놨으니 더 위험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누가 찔렀어? 프레드의 물음에 스피트로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야 폐하께서 찌르셨지요. 그 괴물이 도망칠 때 그놈의 목에 폐하의 칼이 박혀 있었다고 로치가 그러던데요. 죄송합니다. 폐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스피트로스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다. 분명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달랐으니까. 하지만 듣고 보니 안개 속에서의 그 끔찍했던 경험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방금 스피트로스가 그가 칼을 내던지고 내뺀 것이 아니라 굳건히 버티고 서서 이카보그와 맞서 싸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왕이 속삭였다. 그래, 끔찍하긴 하지, 스피트로스. 그 괴물이 더 포악해졌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걱정 마십시오, 폐하. 스피트로스는 왕의 침대로 다가갔다. 밑에서 촛불이 그의 기다란 코와 잔인한 미소를 비추었다. 저는 평생 폐하와 이 왕국을 이카보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마워, 스피트로스. 정말 진정한 친구군. 깊이 감동한 왕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손을 꺼내 교활한 스피트로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 15장 왕의 귀환. 그거 읽어요? 저기까진 나도 읽었는데. 다음날 아침 왕이 10일로 출발할 무렵에는 이카보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이미 다리 건너 바론스타운으로 넘어간 데다가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선 치즈 장수들을 통해 왕국의 수도에까지 세워들어갔다. 그러나 슈빌은 북쪽 늪지대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코르노코피아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수준과 지식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도시였으므로 수도로 흘러들어온 공포의 파도는 의심의 물살을 맞닥뜨렸다. 그래. 그 치즈는 우유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저어가지고. 그럼 치즈는 그렇게 저으면 굳는 거죠? 아빠도 직접 만들어보진 않아서 몰라. 근데 그럼 치즈를 먹어도 키가 크나? 치즈 되게 좋지. 몸에 좋은 거 같은 거. 그렇구나. 그러나 슈빌은 의심했대. 슈빌의 술집과 시장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이카보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에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또 어떤 이들은 습지대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섣불리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카보그에 대한 소문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빛깔이 덧입혀졌다. 어떤 이들은 이카보그가 남자 3명을 죽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누군가의 코만 물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성안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걱정이 양념처럼 더해졌다. 근위병의 아내들과 자식들,
친구들은 병사들을 걱정하면서도 정말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가족에게 이미 소식이 전해졌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버트가 학교 아이들 사이에 떠드는 소문에 놀라 궁전 주방으로 엄마를 찾아왔을 때 비미씨 부인도 그렇게 아들을 위로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폐하께서 진작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자, 이리 오렴.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 비미씨 부인은 곧 돌아올 왕을 위해 준비해둔 천국의 희망들 가운데 모양이 조금 일그러진 것 하나를 버트에게 주었다. 버트는 천국의 희망은 생일에만 먹는 음식이었대 원래. 버트는 숨을 크게 들이켜가며 이 작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이면서 굉장한 행복감이 입천장을 뚫고 올라가 모든 걱정을 단번에 녹여주었다. 엄청나게 맛있는 거. 그렇게 맛있는 거야. 멋진 제복을 입고 돌아온 아빠를 생각하자 한껏 마음이 들떴다. 게다가 곧 먼 습지대에서 왕의 원정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 내일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게 분명했다. 슈빌의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왕의 원정대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스피트로스는 이번엔 사람들을 집안에 머물게 하라는 전가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 슈빌 사람들이 근위대의 일원의 시신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과 공포에 휩싸야 할지 왕이 온전히 계속 느끼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슈빌 사람들은 여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내들의 행렬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망토에 쌓인 채 짙은 회색 말에 묶여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파 속으로 마치 불길이 번지듯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번져나갔다. 왕의 원정대가 슈빌의 비좁은 자갈길을 오르자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여자들은 무릎을 구부리며 예의를 갖췄다. 그러나 왕과 고인 둘 중 누구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일행 가운데 정확히 누가 사라졌는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데이지 도브테일이었다. 뭘 먼저 발견해요? 누가 사라졌는지. 지금 누군가 한 명이 없어졌잖아. 그걸 그 도브테일이 발견했대. 이 소녀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행렬을 바라보다가 그 말이 비미씨 대장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데이지는 지난주에 버트와 다툰 뒤로 그 애와 냉랭하게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소녀는 아빠의 손을 놓고 따내린 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인파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버트가 저 말에 매달린 시체를 보기 전에 그에게 가야 했다. 미리 알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빽빽히 모여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말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버트와 비미씨 부인은 궁전에 그림자가 들어워진 그들의 집 앞에 서서 사람들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미씨 부인은 조금 불안했지만 왕에게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곧 멋진 남편을 보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왕의 행렬이 모퉁이를 돌자 비미씨 부인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흩으며 남편을 찾아보았다. 끝까지 찾는 얼굴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다. 그러다 비미씨 대장의 짙은 회색 말에 묶인 시신에 눈길이 닿는 순간 그녀는 버트의 손을 잡은 채로 혼절해 버렸다. 오 마이 갓. 어떡하냐.